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선 연일 외국인 순매도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일별 매매 현황을 보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매일같이 이런 순매도가 나오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일단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환율 상승, 이제 13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율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 이제 오늘 밤에 미국 FOMC 회의하고 결정되고 내일 아침에 뭔가 나오겠죠. 뭐 0.75, 뭐 1%까지 얘기하고 있고 0.5%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0.5% 나오면 시장이 반색을 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단계적 인상 0.5, 0.5, 0.5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제 오버한 것 같고요. 1%씩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냐? 아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뭐 2년 전부터 제가 이거 코로나 때부터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국제유가 이렇게 120불 올라갈 때까지 물가가 계속 상승했는데요. 그럼 왜 그때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다가 오늘 갑자기 1% 올린다고요? 그거는 정말 무슨 초등학생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계속 0.25씩 단기적으로 올렸는데, 그냥 뭐 사전에 작년부터 올렸으면 이런 난리는 안 났겠죠. 이런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0.25 올리는데도 시장이 휘청휘청했기 때문에 계속 현금 확보를 했고, 현금 확보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전략 매도 얘기도 계속 드렸죠. 나스닥 급락 얘기 경고도 많이 들었고, 뭐 테슬라, 뭐 아마존 다 전략 매도 하셔라. 그 장대 연봉 나올 때부터 계속 코멘터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조차도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를 해두는 것이 현명했던 거고요. 그런 얘기들은 뭐 작년부터 계속 코멘트를 했는데, 뭐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뭐 본인 판단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뭐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투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 상황인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뭐 2달 전, 3달 전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확대 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전략 매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드렸고,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냐에 대해서도 계속 코멘트 드렸지만 전혀 삼성전자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많이 드렸죠. 왜?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고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다 개인들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거는 답 없는 주식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떤 투자자의 어떤 주식시장은 영원히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듯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유린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코스피 시장을 유린할 겁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요. 400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뺏어간 자본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계속 뺏길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또 다르게 또 찾아옵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 팔아 찾아오죠. 그냥 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번 돈으로 쟤네들은 현대차 그 제네시스 사는 거죠. 서로 공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막 엄청나게 우리만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걔네들이 가져가는 만큼 그 부를 또 재화로 소비를 하고 또 소비를 한 걸 우리에게 다시 또 나눠주고 이런 과정들이 무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영리하게 잘 논리적으로 뭐 얼마나 똑똑하게 현명하게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엄청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엄청 잃고 삼성전자에서 돈을 엄청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회사 다니면서 계속 월급 받아서 계속 삼성전자 주식 사는데 계속 삼성전자 주식 꼬라박는 거죠. 예. 그것도 아이러니하지만 그것 또한 인생이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더 현명하게 뭐 코스피를 공매도해서 더 부자가 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겠죠. 모든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을 겁니다. 오히려 절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피력을 하고 다니면서 삼성전자로 공매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노력이다. 결국은 환경은 비슷한데 그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자신의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부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 공부를 같이 하자, 공부하자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학개론, 재무학개론을 지금 공개적으로 강의를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내드리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학개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 거의 다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급락, 패닉, 이런 튤립 버블, 뭐 투기장, 사람들의 신용 미수, 이런 패닉, 이런 것들은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무한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제 뭐 파업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좀 반등이 나왔으나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지금 뭐 하이브 방탄이 뭐 단체 활동 안 한다, 뭐 팀별로 활동 안 한다, 이러면 뭐 하이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천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깡통 회사인 거죠. 얘네들이 팀으로 움직였을 때와 개인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상장시키려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이 상장 즈음으로 해서 신곡들이 빌보드 차트를 1위를 했죠. 예. 놀랍게도. 그리고 외국인 공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얘들이 어디로 온가 모르겠지만 또 주식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거품이 낀 회사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 뭐 보시면 지금 이게 상장됐을 때 그 최고가가 2천억 12조까지 갔었는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찍었거든요. 이런 회사는 거품이다. 그리고 방탄이 군대 가기 앞에 있는데 이 방탄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12조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과거에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나 바보예요, 나 재무제표 몰라요 라고 그냥 나 허구예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가야 할 길은 저 바닥입니다. 저 바닥.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아직도 좀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시장도 그로 인해서 뭐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변동성에 의해서 외국 시장이 나쁘면서 같이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VIX 지수, 변동성 지수, 공포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나면서 이제 그 공매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나온 게 뭐죠? 시중 반대매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야 이제 더 이상 안 할랜다 할 때가 정말 바닥이 되고, 막 연일 9시 뉴스에서 주식 이제 그만하고 뭐 비투족 깡통됐다, 뭐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욕을 먹겠죠. 그 다음에 뭐 국민청원 들어가고 연기금 사고 막 이런 생쇼를 할 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바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도 뭐 완전히 이게 뭐 9시 뉴스까지 나올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뭐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에가 저는 걱정입니다. 그 다음엔 스텝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금리 인상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정말 인상이 되고 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값에 대한 걱정을 할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거 빌려서 사가지고 주가가 아니고 아파트가가 떨어지면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되거든요.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내 돈 3억이 7억을 빚을려서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7억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만 돼버리면 이건 뭐 일반 직장인들은 이거 뭐 죽자는 거거든요. 예. 맞벌이에서 번 돈의 70% 80%를 주택담보대출 금리 원리금 상환을 만약에 들어갔다면 30년 내내 그거만 갚다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파트 값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주택 가격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이 현재 이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가장 문제고, 이건 뭐 우리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만든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게 현금성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어떤 밸런스를 계속 맞춰줘 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도 없고 뭐 아파트를 대량 매도하는 경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계속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아직도 누가 더 바보인지 잘 판단이 안 쓴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마지막 바보인 것 같아서 팔았는데 안 팔리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시장이 선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부동산 시장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리먼 사태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도 리먼 사태가 일어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을 내 돈 자기 자본과 7억의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한 사람이 아파트 값이 5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바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사태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 지금 담보대출 깡통 계좌 나오는 거나 부동산 깡통 계좌 나오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내 자본 대비 얼마나 레버리지를 써서 얼마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느냐가 문제고, 그 상품이 어떻게 망가지느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이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주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배당이 7% 8%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왜 이게 폭등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서 머무르느냐. 바로 이 부동산 뇌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업들 뇌관. 그러니까 모든 IMF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은행부터 망가집니다. 왜 은행부터 망가질까요? 기업들이 파산하면 그 부채를 누가 갚나요? 못 갚거든요. 결국 그 부채로 인해서 은행이 자기 자본이라든지 자본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폭발하는, 우리 리먼 사태 때 본 거, IMF 때 본 것처럼 은행들이 다 없어졌죠. 뭐 과거에 있었던 은행들 다 사라졌습니다. 몇 개 남은 거 빼고는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못 간 거고, 지금도 저도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은행주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내가 빚을 내서 은행주를 사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주식으로 본다고 해서 좋다고 무조건 사느냐, 좋다고 주식이 다 좋으니까 무조건 주식만 사면 대박 나느냐, 부자가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이 좀 빠졌으니까 지금 뭐 급매물 사서 대박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현금이 아닌 대출 받아서 산다? 그러면 이제 쪽박 차는 수가 있다. 깡통 되는 수가 있고 인생은 쫑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수준을 판단하지 못하고, 내 수준 이상이 내가 가진 자본 대비 추가적인 자본을 대출을 끌어서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서 영혼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혼 안 바쳐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 전세 살아도 그 다음에 그냥 엄마 집에 눌러 앉아 살아도 영혼이 사라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엄마한테 잔소리는 좀 듣겠죠. 좀 피곤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피곤함이 내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지금도 주식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정말 좀 싸졌습니다. PR이 5배입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PR 5배짜리가 PR 2배도 되고요. PR 1배도 됩니다. 그건 주식시장이 패닉으로 가버리면요. 종잡을 수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산, 10년 이상은 아무 데도 쓸 돈이 없어. 괜찮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건 괜찮지만, 나 10년 동안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돼. 그 돈을 내 인생에 다 전부를 걸고 지금 삼성전자 산다. 이런 거는,
오바다. 오바다. 절대 쓸데없는 행위다. 영원히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고, 그걸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그 짓 하다가는, 그 다음번에 완전히 인생 끝종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결국에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섣부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빚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잘 관리하고, 내가 내 수준에 맞게끔, 우리 배우자가 화 안 낼 정도로만 투자를 하는 게 답이다. 화 안 낼 정도만 사고 치는 게 답이다. 사고 쳤는데, 나 이거 500만 원 있는 거 지금 300만 원 됐어.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나 1000만 원 여윳돈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했는데 지금 700대 있어. 300만 원 까먹어서 어떡하지, 여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공부했다 생각해. 또 나중에 올라가겠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면 답입니다. 네, 1억 투자했는데, 사실 내가 말 못했는데, 집 담보대출로 2억 받아서 지금 1억 투자했는데, 지금 남은 게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1억 원금이 다 사라지고 2천만 남았고 집 담보대출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거 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다 팔아야 되는데 내일부터 반등 나오면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그 민생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회사 가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맨날 부장님한테 깨지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하여튼 힘든 시장입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요. 또 기회는 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는 온다. 언제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이 또 올 겁니다. 또 그러고 또 폭락하는 시장일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 무한 반복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 기회를 이용하면 또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